오프라인 참석자 모두 준비가 되셨을까요? 마지막까지 현장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부경 두 번째 분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발표해 주실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상생문화연구소 노종상 박사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장을 맡은 노종상입니다. 2022년 대한국제학술대회 학술문화제 가야사 강복으로 역사문화혁명을 시작한다는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는 녹제기중이라 배우는 것은 그 속에 녹이, 복록이, 즐거움이 있다. 배우는데 즐거움이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도 또 온라인을 통해서 보신 여러분들도 즐거움으로 이 학술대회를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는 김철수 박사와 전재호 씨하고 박사하고 공동으로 연구한 개연수의 천부경 이해, 천부경 요해와 천부경 두해 분석이라는 논문입니다. 김철수 박사는 현재 중원대학교 부총장입니다. 경북대에서 문학 박사를 하셨고요. 일본 교토불교대학 사회학과에서 개곤연구원을 지냈습니다. 한국 종교학회 이사이고요. 세계 환단학회 학술 이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충북교육청 다문화 교육진흥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공동으로 연구한 전재호 중원대학교 대학원 문화재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생문화연구소 자료실장입니다. 대한사랑 목요라이브 천부경전에서 강의를 하고 있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대한 강복 역사를 위해서 또한 환단국의 연구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집요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오랫동안 단연간 연구를 한 이런 분입니다. 아마 오늘 논문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전재호 발표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중원대학교에 있는 전재우라고 합니다. 사회자님께서 너무 과분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제 오늘 발표하기에 앞서서 개연수 선생의 천부경 이해인데요. 개연수 선생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 예화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그 정민년, 그 1909년이었는데요. 1909년 가을에 오동진 장군과 그리고 홍범도 장군, 그리고 최시영 장군, 그리고 이덕수 장군, 그리고 또 이용담 선생과 더불어서 이분들이 수개월 동안 이게 서울에 경성에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때 1907년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정미7조약이라는 어떤 역사적 사항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정미7조약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고종 황제께서 퇴위를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되는데요. 이때 이 5분들이 이 서울에 그 머물렀다는 것은 당시에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고 서울 수복을 위한 13도 창의군들이 이게 서울을 진격하는 그런 작전이 있었는데, 물론 그게 일본군의 어떤 그런 무력 앞에 실패는 했지만, 이 5분들이 거기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는 길에 묘항산에 계시는 개연수 선생이 계셨던 당구람에 들렀다가 거기서 개연수 선생을 아련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개연수 선생이 이 5분이 찾아오니까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 오호출림이라 해서 그게 5마리 호랑이가 숲에서 나오는 꿈을 꿨다.
근데 그 과연 오늘 혹을 5사람이 이렇게 내방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게 개연수 스승이 이렇게 보면 아주 이렇게 도인으로서도 보면 영성이 아주 뛰어나신 어떤 그런 일화를 갖고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배경으로 한번 이렇게 개연수에 대한 그 천부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것은 편의상 발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논문의 어떤 그런 순서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서 이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 교학경문이라고 이렇게 환단고기 법례에 보면 교학경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어떤 경문이다. 경의 글이라는 건데요. 근데 또 다른 형태로는 이제 소도의 경전인 천부경이라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유립 선생님도 보면 이런 제목 비슷한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환단고기에 보면은 태백일사의 소도경전 본운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남당 이유립 선생님은 어떤 제목을 다뤘냐 하면 소도의 경전 본운 이런 식으로 제목을 중간 제목으로 풀어가지고 대배달민족사 2권에 있는 첫 번째 글 배달민족사 대강이라는 책에서 이 소도경전 본운을 제목화시켜 가지고 소도의 경전 본운 풀이 이런 식으로 풀은 적이 있습니다. 천부경에 대한 것을 첫 번째 보면 법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황국 배달과 단군조선 이래로 전해오며 가르치고 배워온 경전의 글들이 모두 여기에 갖춰져 있다. 이런 말씀을 개연수 선생님이 하셨는데요. 바로 이렇게 황국 배달 단군조선 이래로 모두가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그 경전의 글들이 이 환단고기에 들어있다. 이 말씀은 바로 환단고기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한민족의 정신문화의 어떤 원형을 담고 있는 환단고기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밝혀주는 글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례는 개연수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이 두 글이 모두 이게 모든 글들이 천부경의 전문과 삼일신고의 전문이 바로 이게 이 태백일사에 담겨져 있는데 이는 바로 참으로 난가의 대학 중용이라 하겠다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대학 중용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게 대학과 중용이라는 게 신유학 그러니까 주자학 송대 이후에 그 유학에서 송대 유학자들이 보면 얘기 속에 있는 대학과 중용을 한편으로 단행본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서로 이렇게 편입을 시켰는데요. 그러면서 경을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사서를 먼저 공부한 이후에 이 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체제로 이렇게 공부 방법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이런 어떤 사서 삼경 체제가 이렇게 완수되는데 바로 그와 같이 난가의 대학과 중용이 바로 뭐냐면 천부경과 삼일신고다. 그러면 이 대학과 중용에 해당하는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이 환단고기를 이해하기 위한 환단고기를 공부하기 위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이해되고 숙지되어야 될 어떤 그 지침이 뭐냐면 천부경과 삼일신고다. 이렇게 법례에서 개연수 선생은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개연수 선생과 개연수 선생의 스승이신 해학이 선생님께서는 과연 천부경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셨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홍익사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897년 그러니까 광무원년 광무 1년에 대한제국이 이렇게 선포되면서 광무라는 연호를 했는데요. 이 해에 해학 2기 선생을 개연수 선생이 바로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두 분이 만남이 바로 광무원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두 분이 만나서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홍익사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이게 태백일사에 있는 천부경 그리고 3일 신고를 빼내고 그리고 참정계경을 넣고 그리고 그 원형이 그 고려국 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행촌 이암 선생의 3대 저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단군세기 태백지인운 농상지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행촌 이암의 또 다른 저서인 태백지인운이 원래 전수될 때는 태백일사 뒤에 부록으로 같이 묶어져서 이렇게 해학 선생까지 전해졌고 그것이 그대로 계연수 선생한테 전해졌다고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바로 그 태백진운을 따로 떼어가지고 이 네 가지 책이 바로 홍익의 사서, 바로 환웅천왕께서 태백산인 이 동방 땅에 오셔가지고 홍익인간 한 그 실천을 하는 바로 그 네 가지 책이 바로 홍익사서다 이런 명명을 하십니다. 바로 이런 홍익사서에 대해서는 이제 이유립 선생님께서 보면 대배달 민족사 2권에 보면 이게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천부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대에 대한 해당하는 이야기겠죠. 천부경에 대한 내용의 가치를 소개하는 과 더불어 전문에 대한 바로 주석을 태백일사에 전거를 해서 천부경 요해 그러니까 천부경의 요지를 갖추어 가지고 해설을 하기는 운초 계연수 대성정이 처음이시다 이렇게 이유립 선생님께서는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운초 계연수 선생이 바로 처음으로 천부경과 3일 신고를 전문을 떼어가지고 태백일사에서 빼내어가지고 비로소 세상에 유포되었다. 이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알게 되는 그 근대 이후에 천부경의 발견에 관련돼 가지고는 99.9%가 거의 보면 계연수 선생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천부경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것이 홍익사서라고 명명하고 그리고 홍익사서에 대해서 이것을 1971년에 이유립 선생님께서는 홍익사서에 대한 환단휘기 그러니까 부제목으로 홍익사서, 천부경, 3일 신고, 참정계경, 태백지인운이 담겨진 원본을 이렇게 단단하게 이름으로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은 원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그 이후에 76년에 보면 커바란 문화사상사 1, 2권이 있는데 이 내용도 보면 자세히 보면은 천부경, 3일 신고, 참정계경, 태백진운에 대한 소개와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배달 민족사가 이제 하남당 이유립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유고집으로 1년 만에 이제 나왔는데 저 5권 중에 세 번째 책이 홍익 5서라고 사실 속칭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홍익사서 플러스 홍익사서에 천부경, 3일 신고, 태백진운 플러스 해가지고 해약 이기 선생님께서 계연수 선생한테 다시 또 전해준 태백진운에서 주석을 다룬 태백속경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가지고 5개의 책을 이렇게 홍익5서라고 이유립 선생님은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보면 대배달 민족사 3권에 그대로 이게 수록이 된 거죠. 결국 보면 하남당 이유립 선생이 보면 한평생 하신 일은 환단국이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한편 그 근저에는 홍익사서를 뼈대로 하는 어떤 저수를 방대하게 이렇게 업적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학이기 선생께서는 일반 기록에는 천부경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커바란 잡지라고 단단하게의 역사에 대해서 이유립 선생이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연재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보면 운초 계연수 선생께서 해학 이기 선생을 대종사라 이렇게 높이 칭하면서 부르면서 이게 글을 지어 올렸는데 그 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손에는 천경을 들고 한 손에는 긴 칼을 들었나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일수집경, 일수도 이런 표현인데요. 바로 이게 해학이 선생님께서는 한일 합방이 되기 이런 그 기울어가는 국력 때문에 을사조약의 어떤 모여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가지고 이렇게 천황을 만나 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 모여를 시키려는 그런 외교 활동을 하다가 또 물론 그것도 수포도 돌아갔지만 또 돌아와서는 을사오적을 척결하는 실전적인 또 실천도 했습니다. 물론 이걸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7년의 또 유배 생활을 언도받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고종 황제께서 특사로 7개월 만에 또 풀려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그 한 손에는 천경, 한 손에는 그러니까 천부경을 들고 천부경의 가치로 한평생을 살았다는 거죠. 또 한편에는 긴 칼을 차고 이렇게 역사 광복을 위해서 역사 어떤 그 나라를 찾고 나라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실천적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적극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개연수 선생의 제자인 이관집 선생은 개연수 선생에 대해서 1920년에 이제 돌아가시자 이게 애도로서 이제 글을 지었는데요. 거기에는 보면 천부경과 삼일신고의 이치를 두루 통달하고 도는 천도를 관통하니 천부경의 지극히 오묘한 이치가 온 세상에 밝게 드러났구나는 이런 극찬을 이렇게 서성 개연수 선생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융이라는 자체가 보면 이치를 이렇게 두루 통하고 여기서 경고는 천경신고, 환단곡에서는 천경신고에 천부경과 삼일신고로 이렇게 보고 도는 삼신일체의 도, 삼신일체 상제지도 이렇게 노는 그 삼신일체의 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하는 게 새로 이렇게 발견되는 광명장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사실 보면 호베이 옥션이라는 경매 사이트에 이게 이제 2차례에 걸쳐서 공개됐다가 어떤 사람에게 이제 낙찰이 되고 글로 이제 수집가한테 이제 넘어가는 걸로 보냈는데 첫 번째가 보면 이렇게 전문이 나옵니다. 전문이 2페이지가 있고 전체 전문은 364자로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천부경 도해라 해서 구두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게 10개의 장으로 천부경 81자를 이렇게 구절을 나눈 게 나옵니다. 천부경, 개연수 천부경 이해의 가장 핵심이 이 광명장 분석이라고 보고 있고 그걸 위해서 보면 첫 번째는 이 광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 개연수 선생이 스스로가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산천을 유람하기를 좋아하였는데 매번 신사상기에 참가하여 진부한 학문을 깨뜨리고 바꾸는 데 힘써서 환단본래 그 이복환단 본래지 진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환단본래의 참 가르침을 회복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때까지는 보면 이런 기록이 없다고 환단고기를 부정하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유립 선생이 보면 사실 이야기를 환단고기 정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장신이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개연수의 환단고기 편찬과 독립운동 활동 등은 오직 이유립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이유립의 어떤 주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제 시기의 기록을 제외하면 개연수의 생애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오직 이유립의 말에 따를 뿐 관련 기록을 통해서 검증이 된 적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날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조작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1910년대와 1920년대 유소년기는 삭주보통학교, 그게 이유립 선생이 삭주보통학교를 다녔던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대부분 조작되었다. 개연수와 단학회 그리고 독립운동은 사실로 증명될 수 없을 뿐더러 여러 번 개작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또 1911년 개연수가 환단고기를 편찬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조작이 시작되었다. 개연수는 실존 인물이었으나 천부경을 발견한 도인 이외에는 알려진 정보가 없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왜곡 날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립은 개연수를 이기와 연결시켜 단군 관련 고기 개성의 정통성을 만들었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모든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이유립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립이 정신병자고 이유립이 허황된 말로 조작했다. 이것이 이게 지금 이런 교수라는 사람이 하는 논문에 환단고기를 보는 행태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것이 사실 문제인데요. 이것이 단지 문헌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하나 이유 때문에 79년에 나왔던 환단고기는 인정하되 그것은 이유립이 조작했다. 이렇게 지금 가는 거죠. 모든 것은 이 이야기의 근원은 뭐냐면 1920년에 개연수 선생님께서 피살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인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1920년 6월 7일 날 봉오동 전투를 통해서 일본이 대참패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참패를 하게 되는데요. 이 치욕을 만회하려고 조선 주동군에서는 조선 총독부와 일본 군부에서는 간도 지역에 불량 선인,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는 조선 민족을 완전히 초토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는데 그것이 1920년 8월 15일입니다. 여기를 위해서 이때부터 이제 그 전부터 이렇게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다른 뒤에 지역에 있는 군대들도 다 동원해서 이 서간도만이 아니라 남만주 이쪽도 이렇게 합동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간도 지역을 만주를 초토화하려는 계획을 실천했고요. 그것이 우리가 알려진 경신참변이라는 어떤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종교에 대한 피해 위주로만 알려져 있지 남만주에 있었던 관전현에 있었던 단학회에 대해서는 전혀 누구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 이야기 이때 삼천군의 도서가 불타고 그리고 개연수는 피살되고 이 모든 것이 이로 인해서 환단국의 초간보도 이렇게 알려지지 않게 되는 이 모든 것 때문에 불우한 역사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외왕산에서 석벽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이 광명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남당 이유립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두가 다 부정합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때 간에 모든 것은 조작을 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있는 것을 짜맞춰 가지고 좋은 것으로 해서 역사서를 1979년에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딱 한 가지 이유립 선생 이야기를 인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거는 단탁에서 발행한 개연수 기서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연수 기서가 개연수 선생이 보낸 편지인데 그것이 묘항산 석벽에서 천부경 80일자를 발견했다는 그 내용을 보낸 단군교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이유립 선생 이야기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1899년에 천부경 요회도 발견하고 저술하고 1911년에 환단고기를 저술한 사람이 어떻게 1916년 17년에 묘항산에서 천부경을 발견했느냐 논리가 안 맞는다. 요때만 이유립 선생의 이야기를 인정합니다. 다른 때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학 선생과 개연수 선생이 사제관계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이게 선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돌아가신 스승이라는 뜻이 있고요. 분명하게 여기서는 나는 여자수 해학 선사지 유촉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때까지 개연수 선생 이하 단학회 회장의 법통을 이유립 선생만이 전하고 있고 이유립 선생만이 해학, 개연수, 최시영, 이덕수, 이용담으로 이어지는 이 법통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학회 법통에 대해서 광명장에서는 바로 최시영, 이덕수에게 이 광명장을 전한다는 이런 전수했다는 이런 내용에 있기 때문에 바로 단학회의 법통과도 바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광명 사상이 제천 사상이 있는데요. 환단고기의 핵심 사상이 제천 사상입니다.
이것을 광명장 전문에 보면 일치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게 오환고석이 우리 환족의 옛 풍습이 이 제천 위본, 제천으로 근본을 삼았고 중족위의 해가지고 그 결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로움으로 정의로 삼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조국의 전통이 미상파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917년 정월 초하는 날 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1917년이면 이미 일제강점기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조국의 전통은 미상파멸이라는, 이 미상파멸이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1911년에 환단고기를 편찬한 이 일과도 무관하지 않게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개연소 선생이 왜 광명장이라는 이름을 짓느냐, 이것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오직 천일신이 때의 변화를, 모든 때의 변화를 주관하시고 광명을 베푸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게 천일신, 바로 삼신일체 상제님께서 이 광명을 이렇게 베푸신다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환단국이 환국본계에는 환은 전일이며 광명야니, 전일은 삼신의 진흥이며 그리고 광명은 삼신의 실덕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게 이런 표현을 보면 광명장이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불가에서 쓰는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바로 삼신 상제님의 참된 덕성을 담고 있는 책, 이런 식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성의 유촉으로 환단고기를 편찬했다는 내용인데요. 나는 해학선사의 유촉을 받고, 서성의 유촉을 받고 했다는 거죠. 내가 자의로 했다는 게 아니라 해학선생께서 바로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이게 뒷일을 부탁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로지 고전을 수집하여 편찬하는 이 일을 임무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수집이라는 글자에서 제가 이 부분은 처음에 저도 이렇게 콜렉터, 모은다는 수집으로만 봤는데, 이 두 번째 편집장 할 때 집자가 수집은 여러 자료를 모아서 책을 편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수집 고전이라는 이 문제를 보면, 임종시에 보면, 커다란 잡지에 보면 개연소 선생의 이 제자인 개연소 선생의 손을 잡고서 해학 선생이 유언을 남기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요. 이 이제 이유립 선생님은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도라고만 표현했는데, 이 도라는 것은 바로 삼신일체의 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로 이게 삼신일체의 도로 한번 봤습니다. 삼신일체의 도가 나라가 망한다고 어찌 피할 수 있느냐. 나라는 반드시 삼신일체의 도가 있으면 언젠가는 흥하게 되는데, 마땅히 그대는 힘쓰라. 마땅히 그대는 힘쓰라는 게 뭘 힘쓰라고 했을까요? 저는 바로 이 광명장을 이게 해학선사의 유촉을 받고 수직 고전이라는 부분을 임무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게 환단고기를 편찬해서 국통을 바로 서는데 바로 그대는 힘쓰라. 이렇게 이걸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바로 법내에서 보면 합의일서, 삼성기, 당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를 합쳐서 한 권으로 책을 만드니 이 책을 이름하여 환단고기라 했다. 이렇게 법내에 놓는 내용과도 일치하고요. 그리고 또 환단고기라는 것은 모두가 해학 이기의 감수를 거쳤고, 또 내가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 부지런히 옮겨 적었다. 그러니까 이 수직 고전을 다시 보면은 여러 책을 모아가지고 한 권으로 편찬하는 그 일을 내가 부지런히 옮겨서 적었다. 이렇게 봐도 이렇게 무관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단순하게 이때까지는 약축 깨는 사람, 그리고 도인, 이렇게 한낱 그냥 일반적인 어떤 개연수에 대한 이미지가 해학 선생께서 뒷일을 부탁을 할 수 있는 이 국통맥을 바로잡는 환단고기를 편찬하는 이 유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이 다시 이 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1898년에 당군색이 태백진운을 간행하고 1899년에 참정개경 태백일사 이걸 또 다시 간행하죠. 천부경 요회도 이때 간행하고 그러면서 1911년에 환단고기를 편찬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이런 것을 편찬할 수 있는 학문적인 수양 토대가 된 준비가 된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연수에 대한 새로운 어떤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봅니다. 천부경 요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9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천부경 도회는 10개 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10개 그리고 이제 이예립 선생도 이 천부경 도회는 못 본 걸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환단고기를 이게 전수한 또 다른 맥이 내려오는데요. 이유립에 의해서만 이때까지 전수되고 알려졌는데 이고선이라는 예안이시 사람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환단고기라는 이게 그 목록도 있고 여기에 보면 421종의 참고 문헌이 있는데 환단고기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홍익대전이라는 천부경 책에 바로 개연수의 천부경 도회가 수록이 됐다는 거죠.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지금까지 개연수 선생에 대한 모든 것이 새롭게 밝혀지는 새로운 어떤 중대한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0개의 장으로 이게 왜 했을까? 이 부분은 참 이게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이제 우리가 환단고기의 일적 식거에 십수의 세계, 십수의 논리, 바로 정력의 후천개벽 사상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데 바로 1917년에 선 개연수 선생의 천부경 도회는 10개 장으로 분리했다는 거죠. 이때는 보면 하상력이라는 이 정력의 그 제자 일본 선생의 제자가 조선 총독부의 허락을 받고 정력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발간하는데요. 그 연대가 보면 1910년부터 1912년, 1913년에 걸쳐서 정력에 관련된 책들이 보면 많이 발간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개연수 선생님도 이 정력에 관련된 책을 접해서 일적 식거의 새로운 해석으로서 지금까지 9개의 장에서 10개 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도했지 않을까 하는 한번 단초를 한번 제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까지는 무시되고 이렇게 했던 이유립 선생의 모든 지금까지 업적 이런 것을 새롭게 재검토해야 되고 재평가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박사, 전재호 박사의 공동 연구 중에서 특히 광명장이라는 개연수의 어떤 저작을 새로 발굴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오늘 이 학술대회에 충분한 쾌거고 학술대회의 어떤 주제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발표에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발표를 바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최치원 본 천부경과 박재상 본 천부경의 해석에 관한 비교 연구입니다. 이 논문을 발표하실 분은 김유희 박사님인데요. 김유희 박사님은 세종대학교 경영학 박사에서 출신이십니다. 미래유산문화포럼 대표 현재이시고요. 경기대, 세종대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부천대학교 조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자, 마이크를 김유희 박사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 박사 김유희 교수입니다.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의 제목은 최치원 본 천부경과 박재상 본 천부경에 관한
비교 해석입니다. 비교 연구인데 이 논문은 사실은 이 코로나 덕분에 이 논문이 완성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저는 이 보시면 이 영어 잉글리시 천부경, 중국어 천부경 이 책을 2,000권을 찍어서 세계 127개국에 1,600권을 지금 이미 발송하고요. 지금 400권이 남았습니다. 한국에는 별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천부경을 발표하기 전에 제 논문이 여기 지금 논문에 나온 이 논문이 KCI 문헌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논문이 어떠한 논문인가 제가 썼지만은 이 모사율 유사도 검사랍니다. 이걸 1% 이하로 나왔습니다. 1%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서론 때문에 1% 나오고 서론 빼버리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써보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부경 공부하시는 분들 한마디만 제가 어드바이스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조언하겠습니다. 첫째, 천부경을 보실 때 나무를 보지 말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라. 이건 경제의 이론입니다. 제가 경영학 교수죠. 경영학 교수가 저는 경영학 중에서 또 회계학 중에서 세무회계학입니다. 또 거기서 자산지회 평가가 제 전공 중에 전공인데 그런 사람이 천부경을 한다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숲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거시와 미시가 있습니다. 그건 그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천부경으로 주역은 해석되지만 주역으로 천부경은 절대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부경 공부할 때 주역은 여러분에게 잘못하면 바이러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서론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자, 천부경이 뭐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부경은 하늘, 땅,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9200 여기 책에 있습니다만 환기 9218년 지금 2022년은 9219년입니다. 가장 오래된 경전입니다. 환인께서 가져오신 겁니다. 하늘에서. 이런 문헌을 조사할 때 뭘 보고 했느냐? 삼성기, 단군세기, 태백일사, 단기고사, 홍사하는 교원사 이런 책들이 아주 뭐 역사책이 아닌 책이죠. 이게 저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100년을 가도 이거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천부경이 가짜라 그럽니다. 저도 가짜에 27년간을 가짜라고 시달렸으니까 우선 이 천부경은 그래서 가장 오래됐다 이거예요. 고경. 그 다음에 가장 짧아요. 경전 중에서. 그런데 경전하고 진원이라고 해서 주문하고 헷갈린 사람이 계시는데 진원이나 주문은 절대로 경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태울주는 주문이고 진원이며 경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부경은 경전입니다. 단경입니다. 81자예요. 세계에서 81자로 된 경전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최고의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최고의 내용이 뭔지를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부경이 뭐냐? 한단고기를 잠깐 빌리겠습니다. 서로 어울려 홍익인간 그 홍익자를 제가 풀이한 겁니다. 어서 설문해자를 가지고서 푼 거니까 오늘 참고문헌에 무엇을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설문해자가 99.9% 설문해자와 근문 신고를 가졌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겠습니다. 서로 어울려 크고 클 때자입니다. 높고 널리 일본 사람은 널리만 썼어요. 앞에 거 다 빼버리고 사람을 베풀어 이롭게 이건 맞더라고요. 천지광명의 꿈 대이상에 실현하는 이상적인 사람을 위에서 내리신 경전이 천부경이다. 이 정도만 넘어갑시다. 타너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글자는 어려운 것이 없으나
그 내용이 지극히 심오하여 퍼개득하기 어려서 만세상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앓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임승국이란 분 아시죠? 이분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부도지. 천부경의 소중함을 목마르게 강조하기는 쉽게 볼 수 있으나 천부경을 시원스레 풀어 해석하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저 글자 두 글자에 두 사람 때문에 1996년 태어나서 천부경을 처음 접해가지고 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신학을 공부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영학적 교수지만 천부경을 왜 만들었을까? 이 천부경은 경전을 가진 민족은 영원무궁하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 사람은 천지인을 삼신이라고 그러죠. 바로 성통공안을 하는 데 있다 이거예요. 천부경이 성통공안.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자, 천부경을 왜 만들었을까? 지금 계속 나옵니다. 천부경은 격암유력에 보니까 진경이라, 그래서 천부경은 진경야라고 합니다. 자, 천부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건 제가 한 것이니까 천부경은 본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심본. 바로 요거 모르면 안 됩니다. 양심이 아니고 본심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인중 천지일입니다. 요 말 다시 풀이하면 천부경은 조화의 진경이고 삼일신고, 그래서 천부경을 천경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삼일신고는 신고라고 합니다. 삼일신고를 뭐라? 교화라고 합니다. 교화의 경전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여러분 참전계라 경이라고 하면은 천부경을 모독합니다. 모독죄로 들어갑니다. 어느 내가 문헌에 참전계경이 경자가 들어간 걸 고서를 다 찾아봤는데 한국에 있는 책을 옛날에 경자를 안 붙였어요. 왜냐고요? 후대에 와서 붙인 겁니다. 후대라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그 한당곡이 나올 때. 그러면 어디서 그럽니다. 참전계라서 전계라고 하고 또는 366사라고 사람 366사 또는 전계 이렇게 줄여서 붙였던 문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공부를 하실 때 줄이는 말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선생님도 쌤 줄이잖아요. 그거 시대의 요망이죠. 자, 천부경은 왜 문제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난해성입니다. 두 번째, 천부경은 기도문이나 주문이 아니라는 것을, 물론 여기 속한 거 있습니다. 천부경을 천송을 해서 소리내서 1000번 읽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 제가 학자이기 때문에 제 주위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10명 이상 되면 많죠. 한번 제안해 봅니다. 천부경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세 번째가 숫자가 많다. 숫자가 몇 명이냐? 최치원 선생님이 쓰신 천부경을 보니까 31자예요. 숫자가. 박재상 선생님이 쓰신 천부경은 12자야.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이걸 여기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대상은 넘어가겠습니다. 최치원 선생님 것을 저는 비교 대상으로 삼고 천부경 박재상 선생님 것을 우리는 연구 대상으로 삼았었다는 것을 제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부경의 연구 대상에,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뭐 다 학자지만요, 저는 사회과학이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만 쓰는 것이 아니고 왜 이걸 내가 하느냐, 문제는 어떤 것이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분석을 했어요. 자, 인중천지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여기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는 악명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에 대한 구성 원리하고 원칙을 최치원 선생님이 쓰신 천부경보다 박지상 선생님이 쓰신 천부경이 엄청나게 그 기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오늘 밝혀드립니다. 자, 연구 대상은 뭐냐면 이 천부경이 그 뜻이 뭐냐? 최치원본 천부경은 비해서 박재상 선생님 천부경은
뜻이 깊다는 겁니다. 얼마 차이 나면 500년 차이 나요. 약 500년.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박재상 선생님의 천부경을 문헌적 접근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설문해자하고 근문신고를 두 문헌을 주참고로 했습니다. 물론 다른 책도 조금씩은 봤습니다. 천부경의 기원. 천부경을 제가 왜냐면 박재상 선생님의 천부경은 굉장히 뜻이 깊어서 이걸 밝히지 않으니까 어느 누구가 천부경을 갖다가 제가 여기 시달리는데 그 쓰지 않으려고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어요. 가짜라고 해가지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 천부경 여기 이따가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만 이 천부경이 가짜라면 어떻게 지가 씁니까? 자기가 실력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서해가한테 이 글을 알고 나서 2018년 10월 달에 이걸 받아가지고 거의 한 3, 4개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그랬더니 서울은 당연히 서울 사람 서해가 협회장도 만났고 한 서너 분 봤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처음 본 것이랍니다. 박재상 천부경이 최치원 선생님 천부경보다 500년이 앞섰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중요. 여기에 보시면 요 천부경 요것이 그 참고로 있잖아요. 밑에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 끄트머리에 이렇게 써놓은 것은 최치원 선생님 글이고 천부경이고 위에 그 그림 파일로 된 거 있잖아요. 요것은 박재상 선생님이 쓰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일자를 보십시오. 일자 되게 중요합니다. 일시무시일 할 때 일자가 이렇게 까만 점 이거 한 일자 요거요 우주를 집을 상징하는 요거 거기다 점하고 그 다음에 무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 설명 못한 걸 이자도 두 가지가 있고 요거 3자인데 3이 아니고 3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근데 숫자는 3이 맞습니다. 그래 같이 넣습니다. 그 나머지는 한 자씩 돼 있고요. 요거 세 가지는 네 가지인데 그중에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을 좀 비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비교 연구인데 이 박재상 본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재상 선생님의 천부경은 이상한 글씨로 했어요. 우주인 글씨 같기도 하고요. 없는 글씨가 많아요. 그런데 낙빈기 선생님의 설문해자라는 이 책을 없었으면은 제가 딱 이걸 받아보고 눈으로 있잖아요. 15자가 저한테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이 영감이라는 것을 모르겠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근데 이렇게 이 81자 중에 15자가 내 눈에 톡 튀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버렸죠. 해보자 라고요. 예. 그러면 일시무시라고 일종무종은 대꾸가 되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일시무시일은 시작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시작은 있었다. 그러나 이 시작은 없다. 보십시오. 없다. 이걸 영어로 쓰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도저히 나싱 가지고는 영어에 없다는 나싱입니다. 택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어는 영어일 뿐이지. 이건 무슨 말이냐. 유자가 생략됐어요. 한자로. 저 잠깐 보시면은 유일시 무시일 그 말입니다. 유자가 하나로 시작하면 있었으나 그 시작 하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띄어쓰기를 했더니 어느 교수가 왜 천부경을 띄었었냐고. 띄지 않으면 해설이 안 되는데 현토라는 걸 붙였더니 천부경에 왜 현토를 붙였냐고. 그래서 제가 문자에 답을 했어요. 공부를 더 하십시오. 둘째, 여기 보시면은 일종무종일이 있습니다. 요것도 해석을 요건 왜냐면 일은 끝은 있었다. 그러나 끝나는 일은 없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진짜 도덕경에 말이야 이름을 붙이면은 그것이 도가 아니고 이름을 안 붙이면 도라고? 예, 그 사람이 노자는 저는 장담을 합니다. 천부경을 어떻게 봤어요. 유일종 무종일. 제가 중국 가겠습니다. 중국 가가지고 시안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오라 그랬으니까 코로나 풀리면 가서 노자의 그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국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방송통신대학교 지금 편입해가지고
3학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다 마치면 제가 어떻든 간에 이거 천부경에 어차피 인생의 마지막은 천부경에다 목숨 걸었습니다. 요 일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요 점이에요. 점 일자고 그걸 최치원 선생님은 그걸 갖다 보고 500년 후에 박지성 선생님 걸 보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추정입니다. 따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 1, 2, 3, 4, 1은 맞고요. 저 세 번째가 여러분 나오는 세 번째 요거 되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걸 쓰면서 용어의 부재 현상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독교 제가 신학 공부를 좀 했거든요. 2년 했어요. 신학교 2년 다녔는데 창조되기 전 즉 태시전 그러니까 창조란 말은 기독교 성경에서 따온 것이고 정확히 제가 태시전은 교원사화에서 빌려온 용어고요. 빅뱅은요 우주학자들한테 빌려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만든 거 아니라는 거. 예, 박지상 본이라고 그러면 그런 거 빼놓고는 요 일은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어요. 시자로 들어갑니다. 이 점은 내가 좀 이따 설명드리라고 여러분한테 답을 안 드렸어요. 왜? 일을 알면은 천부경을 다 알아요. 왜?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니까 일을 알면 천부경 다 아는 거죠. 처음 시자하고 끝날 종자 이게 이제 일종무종일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습은 이 시자는 혼독 공허한 모습입니다.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저 설문에서 나온 걸 제가 한자를 풀어 쓴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장을 만드는 건 제가 만들었지만 그래서 만물이 창조되는 모습이고 생명이 탄생되는 모습이다. 또 한 가지는 구원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종자는 어떻게 되냐면 정리된 모습이고 열매가 맺히는 가을입니다. 춘생 추살인가? 예, 죄송합니다. 제가 도전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모잠비크 공화국에 교수로 갈 때 2016년에 여기서 그 상생방송 퀴즈를 맞췄다고 도전 한 권을 보내줬어요. 그걸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오차까지 오타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얘기해 주는데 오타가 없다고 상담하시는 분이 하시길래 지금까지 놔뒀습니다. 인류의 종착점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결실이고 결말이지만은 결과 이제 결실 결말이지만 나쁜 끝남이 아니고 이 끝은 끝이 아닌 새로움의 시작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일시무실 일종무종일을 필요하시면 논문을 좀 보시면 주석도 잘 달아놨으니까 꼭 읽으셔 보십시오. 자, 무자는 없다가 아니에요. 이거 근데 서양에서 영어로 보니까 nothing 밖에 더 없더라고.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거 없다는 재료가 아니고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유, 무, 유 없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자, 모른다고 하지 말라고. nothing이 아니다는 거죠. 자, 박지상 천부의 무를 세 가지로 합니다. 이 무는 이 까만 저 하얀 바탕에 요거 말합니다. 요거 텅텅 비어 있는 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하늘로 날아가는 무가 있어요. 아, 요런 식으로 요거 무 이거 하늘로 날아가는 겁니다. 동그라미가 이렇게 꼬리 달린 거예요. 올챙이처럼. 예,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는 1, 2, 3 없을 무자. 그건 여러분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사람은요 사실은요 천원지방 우리 천부경은 천원지방 인각설이라고 해가지고 한 원방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영어로 심볼이고 표징이라고 저는 이제 언어를 넣습니다. 예, 상징 표징입니다. 요 놈이 움직여서 이렇게 원이 움직이면 이게 구가 되고 환이 되고 우주에 이제 우주가 형성되는 이 천부경은 어디서 시작했냐? 이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까만 점에서 이렇게 점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이어서 말하고 있는 거지. 이래서 시작했으니까 무식하게 아니 무슨 이래서 무슨 우주 뭐가 나오고 그런 무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점이죠 점. 그 우주인들 얘기해 보세요. 우주는 점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박지성 선생님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거 말하니까 점시 무시 점 이렇게 또 말을 못 쓰니까 이걸 일로 해가지고 해능대사도 그렇게 말합니다. 도덕경도 도라고 얘기하듯이 말입니다. 하나 만든 거예요. 일이라고. 그래서 시작이 있었는데 시작도 끝이 있는데 끝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일로 보지 말고 점으로 봅시다. 참 재밌어요. 석상극 무진본. 예, 요것은 무슨 말이냐? 석상극은 도끼야, 도끼. 저 글자를 찾았어요. 밑에 공산당 그 뭐 마크하고 이 비슷한 겁니다. 그 석자가 밑에 거. 그래서 도끼를 찍는 거예요. 그 밑에가 그 3자를 잠깐 보시면 동그라미 점에 동그라미 3개가 있고 그 가운데 점이 있는 겁니다. 요것도 천지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 있는 게 하늘 땅 사람이라는 천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또 뭐냐면 극자를 보시면은 극자는 뭐요? 동그라미에다 반쪽만 까맣고 반쪽,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그건 반은 까맣고 반은 하얗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일종의 있잖아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빅뱅 이전의 사실하고 빅뱅 된 이후의 사실하고 무극으로 가는 무의 사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삼태극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태시전, 저는 태시전과 빅뱅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냥 영어로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하늘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저 코스모스 하늘 말입니다. 그 전에 하늘이 있어요. 참전계 보시면은 무형지천이라고 그러고요, 유형지천이라고 이렇게 참전계 잘 써졌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설문해자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진본 보시면 무진본, 요놈은 뭐야? 그 근본이 끝이 없답니다. 글씨잖아요. 글씨가 무진본 끝이 없습니다. 아, 요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꼬리 없이 날아가는 무자를 보십시오. 끝이 없죠.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진행하여 간다는, 그렇게 설문해자의 저건 설문해자보다 내가 더 설문해자는 걔는 틀렸더라고요. 낙빈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진짜는 그 소나무 가지 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써졌습니다. 그 다음에 무자 넘어가고 다음이 없다. 그 다음에 이 번자는 나무에 이렇게 뿌리에, 이건 저 낙빈기 그 저기 설문해자에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뿌리는 그 뿌리는 하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근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천일일 제일일이 인일삼으로 나옵니다. 앞에서 설명한 글자가 좀 있죠. 천자는 하늘 천자예요. 여러분 천자를 보실 때 제일 위에 이렇게 그려진 거하고 중간에 이렇게 그린 짝대기 일자하고 엮어진 거예요. 이게 공짜입니다. 이게 그다음 밑에 삼각형은 무조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예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모습입니다. 그냥 일은 동그라미 그 점친 것은 아까 앞에 설명했습니다. 빅뱅 이전의 일이라고, 점이라고. 천지인은 두 번째, 일은 그냥 첫 번째고요. 이건 숫자 1, 2, 3, 4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세 번째, 그렇게 탄생됐다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9천여 년 전에 이렇게라도 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박지상 선생님은 12자만 숫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책에. 그래서 자, 이 정리를 하니까 하늘은 처음 시작된 일에서 제일 먼저 일은 점인데, 일은 여러분 일이라고 숫자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점에서 제일 먼저 빅뱅 된 거다. 두 번째, 땅은 두 번째로 나왔다. 어디서? 점이라고 할게요. 일. 그것도 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최채원 선생님은 숫자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토자를 보십시오. 땅 토자가 보면은 옛날에는 이 야자, 이끼 야자가 아닙니다. 저걸 이끼 야자로 그러는데 깊고 깊다는 뜻이에요. 깊고 깊은 야자예요. 그거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요걸 밑에 썼다가, 야자를 밑에 썼다가 나중에는 이 붓도 나오고 뭣도 나왔는지 몰라도 이렇게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진화됐다는 얘기죠. 글자의 문화의 진화입니다. 그래서 땅은 처음에 시작된 일에 두 번째로 창조, 저는 아까 앞에는 창조라고 했는데 이번엔 진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사람도 어떻게 돼요? 사람은 일에서 나왔어요. 점에서. 하늘과 땅을 모신 남녀로서 세 번째로 나왔다. 1절 10거는 하나가 쌓여서 10이 된다. 저 십자는 뭔 줄 아세요? 어디 보면 탐구세계에 잘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죠. 숫자 1, 2, 3, 4, 10입니다. 내가 그 숫자 보니까 그걸 천부경이라고 하는 헛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산목이에요. 산목이 뭔지는 저 탐구세계 보시면 됩니다. 무게화삼은 뭐냐? 저것도 무게화삼은
무자 개자가 참 중요한데 저거 상자 개자라고 보는데 위에가 상자가 아니고 상자는 또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적 식권은 하도 많이 앞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뜻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넘어가고요. 십자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십자는요 옛날에 나무에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온나무예요. 온나무. X로 칼로 긁으니까 그때는 칼이 없겠죠. 옥이라든가 돌멩이 날카로운 돌멩이를 쫙 긁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칠이 나오죠. 칠이 나오니까 칠자 가서 거기 흘러나오는 그걸 보고 칠이라고 했다. 근데 우리만 알아요. 중국 사람은 칠을 몰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왜냐하면 칠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발음이 칠자가 있잖아. 치라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지요. 그 사람들은. 자, 각골문도 보시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천이지삼 인이삼 요것도 가운데 이번 두 번째는 뭐냐면 반 정도 까만 것이 아니잖아요. 반 정도 진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좀 하려고 이 차트를 만들어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대삼합육은 이거만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분석을 하니까 천지인 있잖아요. 크게 보니까 천지인 3개고 천은 1이고 지가 2이고 인이 3이니 합치니까 6이다. 이거 기본 원리입니다. 물론 파생된 원리도 있습니다만 이걸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천부경은 그렇게 어렵게 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789가 나왔다. 운삼사 제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운자는 또글뱅이 있잖아요. 까만 점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뚜껑처럼 이렇게 된 것이 운자가 우주, 집 요걸 얘기한 겁니다. 가운데 점이 3개가 있습니다. 요건 무슨 뜻이냐면 가운데 까만 점은 전부 다 빅뱅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고 동그랗게 하얀 건 빅뱅 이후에 나타납니다. 반짜리나. 그것만 아셔도 여러분은 천부경을 굉장히 합니다. 성환 57은 요 성자는 설문해자에 보시면 한 100개? 50개는 넘어요. 100개를 가까이 엄청 많은데 찾아보세요. 성자 너무 많아서 내가 안 하겠습니다. 환자는 이 골이에요. 이건 없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오자는 하늘과 땅에 이렇게 X가 이루어지는 글자입니다. 이게 옛날 고어예요. 칠자는요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그 수신호하는 그거 이렇게 들어간 이걸 구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문해자에서는 설명하기 때문에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자, 일모연 다 돼갑니다. 일모연 만악말레 요거 있잖아요. 일자는 아까 그 일자가 아니에요. 왜 저렇게 우주 안에 있고 까만 것이 있고 텅 빈 하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묘연하다는 겁니다. 묘연은 뭐냐? 제가 고등학교 교사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을 30년 전에 제자를 만나면 아기 연마죠. 다 달라져 있어요. 여자는 참 묘연해요. 그래서 묘자를 만들었답니다. 자, 연자는 이것도 설명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 삼각형으로 나온 거죠. 동그라미에 삼각형 나온 거 삼각형은 전부 사람입니다. 저걸 제가 얼냐면 영필본 천부경에 우주로 올라가는 모습을 저렇게 모습을 그린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용변 부동변 용변도 용자도 저게 우주 안에 남자와 여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음과 양으로 보셔도 되고요. 예, 변하는 병자 이것도 설명 못 드리고 부동본 부자는 무슨 뜻이냐. 여기서 부자는 제일 위가 하늘이라고 했어요. X 그리고 올라가는 걸 일자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X가 나와요. 저게 X입니다. 잘 보십시오. 실패했다는 겁니다. 본자는 아까 설명드렸고 앞에서 본심본 요거 심자만 본자는 설명드렸고 심자는 저거 심장할 때 있잖아요. 자심방 우심방 설문해서 그렇게 설명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사람의 신적 요소라고도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이게 태양자가 있잖아요. 하늘천자하고 똑같이 본 겁니다. 선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것은 절대 선이 아닙니다. 저기 지구에 있는 태양계 태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자는 저거 삼각형 2개 있는 것은 꺽쇠 2개는 전부 사람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까맣게 삼각형 나온 것은 태시의 빅뱅 전에 사람이 영혼에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올라가는 저렇게 진화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가운데 동그랗게 하얀 원은 그것입니다. 악명은 자 이것도 참 어려운데 명자는 해와 달인데 쉽죠. 앙자는 아닙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인중천지일 무슨 말이냐면 글자를 인자는 앞에서 설명 다 안 했습니다만 중자는 가운데 중자인데 이것도 텅 빈 그 동그라미입니다. 거기다가 요거
태극입니다. 태극. 우리말로 태극기. 후천세계를 상징하는 지금 현재는 태극기가 후천세계입니다. 주역은 선천으로 이렇게 그렸고 우리 태극기는 후천을 그렸습니다. 천자는 그대로 맞고 지자는 그대로 맞고 일자는 저 설명을 내가 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사람이 하늘과 땅에서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오직 유일한 하늘이다. 이거 하늘이랍니다. 즉 삼위신고의 일신이다. 그래서 하느님이요. 성통 공안입니다. 왜 천부경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자, 천부경은 잠깐요. 죄송합니다. 천부경은 계란하고 비유를 해서 설명하자면 일시무실 일종무종일이 계란의 껍질이고요. 동그란 껍질이고 그리고 그 흰자위가 본신본 부동본 무진본 부동본 본신본을 말씀을 하는 것이 흰자이고요. 마지막에 노른자는 뭐냐면 물론 그 사이에 껍질도 있습니다만 설명드릴 수 없고 시간상 거기에 노른자가 인중천지일입니다. 즉 당신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천부경은 이렇게 너 하느님이니까 하늘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기독교 죄송합니다. 내가 종이었어요. 거기서 11조내는 종. 저는 종이 아니고 천부경 때문에 제가 하느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 속에 하느님이고 내가 하느님입니다. 껍질만 육신을 벗으면 됩니다. 자, 감사를 드립니다.